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동네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에는 76의 노인 이도연이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는 15년 전 먼저 떠났고 세 자식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도연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둘러보고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는다. 식탁은 늘 조용했고 집안에는 사람 소리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도연은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비좁다고 느꼈던 집이 이제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 20살에 결혼해 막노동판, 공사장, 공장 일을 전전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했다. 아내가 말하곤 했다. 여보, 애들이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 말에도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에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말 대신 돈으로, 일로, 희생으로 표현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도연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다. 학교 졸업, 취업, 결혼. 모든 순간을 지나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 전화는 점점 짧아졌다. 아버지,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요. 도연은 늘 말했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어느 날 도연은 밭일을 하다 쓰러졌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짧았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죽음을 현실로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식들이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얼마나 기억해 줄까. 도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쌌다. 그리고 도시로 향했다. 첫째 집, 잘 사는 아들, 잘 차린 집. 하지만 표정은 바빴고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둘째 집, 그럭저럭 사는 집. 환대는 있었지만 머무를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셋째 집, 가장 작은 집, 가장 힘들게 사는 집. 하지만 문이 열리자 가장 따뜻한 얼굴들이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셋째 집에는 넓은 거실도 좋은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와 웃고 도연은 처음으로 집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자 셋째 부부는 작은 방을 내주고 아이와 거실에서 잤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고 울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며칠 후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참 미안하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사과다. 셋째는 울며 말했다. 아버지, 돈 말고 같이 있어주세요. 그 말에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울었다. 도연은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매주 영상 통화를 했고 손주 얼굴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았다. 도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살지는 않았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라디오를 켜놓은 채 의자에 앉아 잠들었다. 조용한 마을, 조용한 집. 그는 아무 소리 없이 떠났다. 장례식장에 세 자식이 모였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읽혀졌다. 그리고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표현을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 후 형제들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챙기고 부모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변해갔다. 도연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사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변화는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